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챗GPT로 창작하는 전자책, 나도 작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진행을 맡은 송문실입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한국강사교육협회의 이사로 있고요. 미래교육 아카데미 전임 강사로 한국강사교육협회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해서 지금 얼굴이 지금 측면으로 보이시죠?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선을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요, 인스타페이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생성 AI 기반으로 창작책 출간을 했었고요. 2024년 3년 5월 17일에는 출판사에서 인공지능 서적 100권의 책을 동시에 출간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AI 작가가 인간 작가의 위협인가, 새로운 동반자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최근에 공학 박사 출신 SF 소설가 전윤호 작가가 말하는 AI와 문학이라는 부분에서요. 이 소설가 공학 박사 전윤호 작가님은요. 2020년 SF 장편 모두 고양이를 봤다로 등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에 여러 소설가들과 함께 AI를 활용해서 소설을 집필했는데요. 그때 단편 소설이 오로라입니다. 이때 챗GPT를 활용해서 이 오로라 컨셉을 잡고요. 그리고 소설을 집필하는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챗GPT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 이슈로 이제 글로벌 전자책 시장 현황 분석을 했었는데요. 2017년부터 29년까지 글로벌 전자책 매출이 점점 어, 늘어나는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전자책 매출은요, 전 세계 도서 판매의 약 16%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 전체 도서 매출에서 전자책 매출은 13%를 기록했고요. 2020년에는 15%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출판 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앞으로 전자책 선호도가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소 감소하였는데 2023년부터 사용자 수가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요. 2027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전자책을 내는 과정에서는요, 기획 단계, 그리고 챗GPT를 통해서 글을 작성하고요. 디자인은 미드저니 등 AI 활용하고 캔바 등으로 표지 디자인 편집을 하고요. 뉴페이퍼 등에서 전자책을 발간하고 교보나 뭐 알라딘 여기서 POD 책은 북극구하고 교보에서만 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할 부분은 뭐냐면요. 자,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챗GPT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 설정 부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AI를 통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 개요 작성과 글쓰기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시각자료 아이디어 제공, 전자책 작성의 조력자는 이거는 설명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바 과정 이런 부분은 편집하는 과정은 제가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참고할 상황과 뉴페이퍼를 등록하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6페이퍼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도 있지만 오늘 기준은 6페이퍼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굉장히 빨리 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PT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습하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챗GPT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 설정은요. 맞춤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맞춤 설정은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이 부분에 저는 일단 얘를 동화 작가와 소설가라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응답 방식, 주요 특성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챗GPT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저는 예시를 동화 작가와 소설가로 잡았어요. 그래서 직업 및 관심 분야, 창작 스타일, 그리고 주요 작업 목표,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필요한 지원 내용은 이렇다 하고 제가 대강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때는 이 부분을 같이 놓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를 통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챗GPT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제공을 받을 때는 창의적인 막힘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시로 들면요.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전자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5가지를 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동화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거는 이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선생님들께서 전문적인 서적을 PDF로 발간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실습할 때는 처음 책을 출간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작가를 위해서 또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어요. 예시를 들면 밀레니엄 세대를 위한 개인 금융에 대한 전자책 아이디어를 주세요 했더니 60대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방법, 부채 없는 생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모 및 양육자를 위한 전자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직장인을 위한 전자책,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전자책,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전자책, 환경에 대한 전자책. 그렇게 주제를 주고 주제를 디지털 시대의 육아, 스크린 타임 균형 잡기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각도로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혼합해서 아니면 독특한 설정이나 세계관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달라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거는 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챗GPT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장 동향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달라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스마트홈 구축 가이드, 지속 가능한 패션,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옷장 만들기,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이제 그 받으신 아이디어를 하나를 가지고요. 주제를 이제 탐색해 나가는 거예요. AI와 관련된 흥미로운 전자책 주제를 제안해 주세요. 아니면 가족의 지속 가능한 생활과 환경 보호에 관한 흥미로운 전자책 주제를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주제를 제안 받으면 되는데 저는요. 오늘 앞에 나중에 동화책을 같이 하실 건데 저는 예시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감정을 훔치는 도시, 마음을 지키려는 소년의 여정을 주제로 그림책을 쓸 거야. 아이디어를 제공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기본 설정, 줄거리 개요, 그리고 핵심, 시각적 요소 및 그림책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 이 주제로 그림책을 쓸 건데 어떤 하위 주제들을 쓸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또 하위 주제들을 제공을 해 줍니다. 이 제공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독자층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는 독자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와 필요가 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독자층, 관심사와 필요해서 5가지를 종합 분석해서 또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야. 독특한 세계관과 설정을 가진 창의적인 그림책이야. 목차 5개 제안해 주세요 하고 했더니 그 목차를 주면은 그 목차를 가지고 각각 핵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줘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차 제안과 간단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 목차에 따라서 개요를 작성을 합니다. 개요를 작성한 후에 개요를 작성한 후에 이제 개요가 5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각 목차별로 천자 정도의 길이로 이야기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천자 분량의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지금 동화책이나 그림책 쪽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표현해주고 대화체를 많이 사용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1장에서 저는 5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각각 장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문적인 내용으로 글을 쓰실 때는 독자의 참여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뭐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가이드 아니면 질문 리스트 아니면 워크시트 만드실 때는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토하면서 각 챕터에 어떠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들을 해달라고 이거는 예시들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챗GPT로 이동하셔서 잠시 기다릴게요, 제가.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셔도 되지만 오늘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림책과 동화책으로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화책, 그림책이 쉬운 건 아니지만 예, 전문적인 부분을 하시려면은 더 깊게 연장되어야 되고 또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동화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에 다 들어오셨으면 1번이라고 한번 적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챗GPT에 가시면요. 프로젝트 왼쪽에 프로젝트 보이실까요? 프로젝트 옆에 플러스 있습니다. 프로젝트 옆에 새 프로젝트, 플러스를 눌릴게요.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저희들은 동화책이면 동화책,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한번 이름을 적어 볼게요. 제가 왜 프로젝트를 쓰냐면요. 우리가 챗GPT를 채팅을 하면은 계속 내려가잖아요. 쌓이면서. 아니면 아카이브에 보관하셔도 되는데,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프로젝트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동화책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만들기. 자,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동화책에서 이렇게 폴더처럼 생겼어요.
프로젝트 어딨냐면요. 자, 왼쪽에 GPT 탐색 아래에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GPT 탐색 아래에 프로젝트. 자, GPT 탐색 아래쪽에 프로젝트 있고요. 플러스 있습니다. 예, 이진숙 선생님 찾으셨나요? 자, 챗 GPT 있고요. 소라 있고 쭉 내려가셔서 GPT 탐색이 있어요. 그 아래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GPT 제가 새 창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창 열기.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다 못 어, 예, 프로젝트기는 유료 플러스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새 채팅창을 열게요. 새 채팅창을 열고, 자, 오른쪽에 프로필, 오른쪽 프로필 누르셔서 챗GPT 맞춤 설정 보이실까요? 예, 제가 프로젝트 유료 사용자만 가능한데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새 채팅창을 열고요. 오른쪽 프로필 클릭하셔서 챗GPT 맞춤 설정하실게요. 클릭하실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되어 있죠. 여기다가 작가라고 할게요. 동화책 작가. 그리고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이 부분에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넣었습니다.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이 부분에 붙일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리고 챗GPT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예, 유료 버전이 가능하신 분도 새 채팅창을 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맞춤 설정을 여기서 할게요. 자, 직업 및 관심 분야 제가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붙일게요. 자, 맞춤 설정은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누르시면 맞춤 설정을 누르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동화책 작가라고 저는 칭했습니다. 그럼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클릭하시고 저장 누르실게요. 자, 저장 누르시고요.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새 채팅창에서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동화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달에게 도착한 편지, 시간을 잃어버린 시계, 거꾸로 마을의 거울 상점, 말을 잃은 동물들의 숲, 그리고 심장을 씹는 정원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아, 맞춤 설정을 이번 채팅에만 하시고 나중에 고치실 때는 다시 바꾸셔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동화책을 더 잘 빼기 위해서 맞춤 설정을 했거든요. 맞춤 설정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달에게 도착한 편지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저는 달에게 도착한 편지로 고치겠습니다. 달에게 도착한 편지. 자, 선생님들이 나온 주제는 다 다르실 거예요. 예, 무료 사용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달에게 도착한 편지를 주제로 그림책을 쓸 거야. 아이디어를 제공해줘. 라고 쓰시고, 주- 다시 클릭하실게요. 자, 그림책 제목이 나오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스토리 플롯을 도입, 사건 발생, 달의 반응, 교감의 시작, 깊어지는 감정선, 달의 마지막 편지. 예, 선생님들은 몇 가지나 나오셨을까요? 저는 8가지니까 너무 이야기가 조금 길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달에게 도착한 편지, 자,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다 바꿔주셔야 돼요. 어떤 하위 주제를 가지고 그림책을 쓸까 하고 다시 물어보세요. 저는 달에게 도착한 편지 주제로 그림책을 쓸 거야. 어떤 하위 주제들을 쓸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위 주제들을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위 주제를 10가지나 줬어요. 자, 이 주제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 동화책, 그림책에 대한 관심 있는 독자층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었습니다. 이 주제로 그림책을 쓸 건데 여기에 관심 있는 독자층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관심사와 필요는 무엇일까요? 하고 한번 다시 질문을 했어요.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부분은 선생님들 주제로 고쳐주시고요. 자, 혹시 빠르신가요? 빠르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2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속도를 늦춰 보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 달려요. 혼자 두면. 한 번씩 잡아 주셔야 됩니다. 저를. 2번이라고 한 분도 안 올리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괜찮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독자층을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아이도 좋아하지만요. 어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2번이라고 나오셔서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책을 적고 싶어요. 그래서 자, 가로 부분은 고쳐주시고요. 제가 달에게 도착한 편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야. 독특한 세계관과 설정을 가진 창의적인 그림책이야. 목차 5개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독자층을 포커스를 두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 5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달에게 도착한 편지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줬어요. 달에게 도착한 편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야. 독특한 세계관과 설정을 가진 창의적인 동화책이지. 이 목차에 따라서 개요를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자, 개요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개요까지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선생님들? 예, 개요가 1장 개요 쭉 나옵니다. 자, 생성되고, 예, 감사합니다. 박미순 선생님. 네, 저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제가 주제 5개라고 했으니까 5장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거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원래는 저는 첫 번째 섹션에 천자분량의 초안을 작성해줘 했는데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 대해서 저는 500자로 할게요. 천자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 이거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자, 첫 번째 섹션에 대해 500자 분량의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 진행 과정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이거 딱 보시고 내용이 오늘 밤도 조용히 시간이 흐릅니다 되었는데 이렇게 보는데 대화체가 조금 저는 많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위의 내용들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쉬운 단어로 표현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화체를 많이 써달라고 했어요. 위의 내용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표현해주고 대화체를 많이 사용해줘 했어요. 조금 아이들을 위한 쉬운 말 그리고 대화체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대화체도 몇 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섹션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될까요? 두 번째 섹션. 그죠? 저는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섹션에 대해서 500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챗GPT가 기억을 해서 어린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그리고 대화체로 돼서 두 번째 섹션에 대해서도 500자 분량의 초안을 작성해 줄 거예요. 이미 제가 학습을 시켜놨잖아요, 얘한테. 그래서 500자 분량의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자, 선생님들 잘 생성하고 계시는가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성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조금 더디게 나오네요, 저 건. 자,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섹션에 대해서 하셨으니까 그 뒤로 그대로 붙이시고 세 번째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죠. 예, 세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도 고치시고 예, 저는 지금 더디게 나오고 있어요. 예, 무료 한도 도달하셨으면은 다시 X표 누르시고 계속 다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션에 대해서 500자 분량 초안 다시 작성을 할게요. 선생님들은 이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조금 마음이 급하네요. 이게 잘 덜 익게 나와서. 자, 네 번째 섹션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번째 섹션도 하시고. 저는 사장, 나의 작은 빛이 된 너. 자, 우리가 1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쉬운 말로, 그리고 대화체 중심으로 해달라, 그리고 500자로 이렇게, 어, 얘를 훈련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맞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합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섹션에 대해서 500자 분량의 초안을 작성해줘요. 새 채팅을 하면 되나요? 한도에 도달하면. 예, 그 글자 무시하고 계속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저장되어 있기 아, 때문에, 지금 머리 감아야 되는데. 머리. 예, 다섯 번째 섹션에 대해서도 500자 분량의 초안을 작성해줘요. 할게요. 그러면 1, 2, 3, 4, 5 섹션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치시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하시고 아니면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챗GPT한테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 이렇게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의 의지가 개입돼야 돼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되겠지만 그거는 조금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생각대로 얘를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나한테 맞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간중간 그림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여기서 그리셔도 되는데, 만약에 생성형 AI에 대한 다른 툴을 알고 계시면은요, 프롬프트를 만드시는 게 더 나아요. 자,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위 각 섹션에 어울리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영어로 각각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게요. 저는 다섯 가지 섹션을 했잖아요. 각 섹션에 어울리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영어로 각각 작성해줘요 하는데, 이때 저는 가장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미지를 만드실 때 이 이미지가 어떤 뭐 유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채화로 할 것인지 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일러스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라인 아트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 글과 어울리는 그림을 찾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프롬프트를 찾아줘 해서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생성형 AI 이마젠 3이나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미드저니 결제하신 분들은 미드저니 하셔가지고, 예,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영어만 하면 제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이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한글도 같이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정등덕 강사님 올려주셨죠. 영어와 한글로 각각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프롬프트를 만드셔서 이미지를 생성하시고요. 자, 이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제가
모아서 이제 한 군데에 모으셔야 돼요. 한 군데 모으시고 난 다음에 자, 시각적인 자료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는데요. 시각적인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마인드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 뭐 아이콘 세트, 비교표 표 등등으로 우리가 전자책 안에 들어갈 요소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각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각 섹션에 올린 영어로 각각 작성해줘요. 저는 동화책, 그림책을 이제 주제로 했을 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쓰실 때는 위와 같이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위와 같이 이러니까 읽으실 틈이 없죠. 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실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전자책 중에서도 우리가 그림책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정보를 준다든지 전문적인 책을 쓰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정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전자책 작성의 조력자라고 제가 했는데, 퍼플렉스티를 통해서 자료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정신 건강 관리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퍼플렉스티나 검색 AI를 이용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전문적인 서적이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실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 안에 시각적인 자료를 넣을 때 냅킨이라는 AI 얼마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특강으로 한번 하셨죠. 이 냅킨이라는 자료를 넣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냅킨은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넣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GPT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챗GPT 탐색에서 GPT 파인더, 서치 베스트 뭐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글쓰기에 유익하고 평점이 좋은 상위 GPT서 5개 추천해줘 해서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쓴 글을 여기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정된 버전, 약간 다듬은 버전, 세 번째 버전, 네 번째 버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캔바로 가셔서 디자인 만들기 이북을 하셔서 디자인 템플릿 표지로 만드셔도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살짝 보여드리면요. 자, 캔바로 들어가 볼게요. 캔바로 들어가셔서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어떤 걸 만들고 싶으세요 하면은 여기다가 이북이라고 치시면 돼요. 영어로 한글로 북. 그럼 이북 표지라고 바로 나와요. 512 곱하기 800 픽셀.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저는 주로 캔바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내거든요. 그런데 한글 파일로 하셔도 되고요. 요거 캔바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디자인에서요. 왼쪽 첫 번째 디자인에서 템플릿을 선택을 하세요. 자, 왼쪽 상단에 디자인 클릭, 템플릿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표지라고 적어 볼게요. 표지 적어 보시면 여기에 책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왕관 표시 있는 거는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무료 사용자들이 할 수도 있는 게 많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은 책을 표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제목을 고치시면 되고 저자도 고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책을 제가 예제를 뉴페이퍼에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자는 위로 올리시고 이게 출판사명을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저도 한번 실수해서 책을 승인을 늦게 받은 적이 있는데 뉴페이퍼하고 이렇게 써 주셔야 돼요. 꼭.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제목, 저자, 출판사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그 캔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글 파일로 하신다. 자, 한글 파일 제가 한번 대강 해볼게요. 자, 한글 파일에 넣으실 때는 한글 파일에 자, 제가 조금 줄일게요. 한글 파일에 하실 때는 이렇게 제일 먼저 첫 장에 표지를 꼭 넣으셔야 돼요. 표지를 꼭 넣으시고 두 번째 장에 프롤로그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목차를 넣었어요. 근데 작가 소개를 넣으셔도 돼요. 목차를 넣으시고 저는 이제 감정을 모으는 도시 이렇게 해서 대강 적어봤습니다. 그림도 넣고 이거는 대강 한 거예요. 자, 하시고 제일 마지막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판권을 넣으셔야 돼요. 판권. 자,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발행일, 지은이, 이메일하고 블로그는 선택입니다. 근데 책값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출판사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 꼭 적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보기 싫다고 이거 지우고 하시면은 이제 이게 승인이 안 돼요. 뉴페이퍼에서. 자, 이 부분 꼭 적으시고, 발행일은요, 내가 오늘 책을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뉴페이퍼에서는 한 보름 정도 뒤를 두고, 여유를 두고 하시면 돼요. 자, 이 판권의 샘플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발행일 이 부분만 고치시면 되겠죠. 이 부분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판권 중요합니다. 보통 판권을 해서 실수 많이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 출판사, 뉴페이퍼. 예. 그러면 한글 파일에 하실 때는 어떻게 저장을 하시냐면은 파일에서요, PDF로 저장하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하기 하잖아요. 저장하기가 아니라 파일에서 PDF로 저장하기 하셔야 돼요. 꼭 PDF로 저장하셔서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캔바에서나 이럴 때 표지 만든 거를 PNG 파일로 꼭 두셔야 됩니다. 자, PNG 파일 다시 캔바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만든 샘플 제목하고 자꾸만 다른데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제목, 지은이 출판사 적었죠. 그리고 이 부분을 PNG 파일로 공유할 때, 다운로드 받으실 때 PNG 파일로 꼭 앞면 한 장을 꼭 받으셔야 돼요. 예, 등록을 할 때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자, 참고로 책 출간 방법에는 기획출판, 자비출판, 자가출판이 있어요. 기획출판은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요. 자비출판은 본인이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뭐 700에서 1000만 원까지 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가출판은 POD 방식인데 저희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 이 부분이고 제가 오늘 설명한 거는 그 PDF 전자출판이에요. POD 방식은 뭐냐면은 주문이 오면은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작비가 들지 않아요. 주문을 하잖아요, 독자가. 그러면 그때부터 인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저자가 돈이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POD 방식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자책 내는 것부터 저희들이 한번 하고요. 그럼 이 POD의 방법의 플랫폼이 북극고 있고 교보문고 퍼플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요. 교보문고 퍼플은 교보문고에서만 판매가 가능해요. 근데 북극거에서는 다른 외부 채널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POD가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자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ISBN만 바르시면은 교보 알라딘 예스 24시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요? 잠시만요. 질문은 제가 강의를 마치고 한꺼번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서점 유통에는 유페이퍼, 이페이지, 이퍼플 작가화 많이 있는데요. 유페이퍼하고 작가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한 부분은 유페이퍼를 하겠습니다. 자, 유페이퍼 주소를요,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남겨 놓을게요. 일단은 저는 유페이퍼를 기준으로 오늘 등록하는 부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전자책 형식은 EPUB과 PDF가 있어요. EPUB은 우리가 모바일에서라든지 디바이스에서 글자 크기라든지 간격 이런 걸 조절이 가능해요. 그런데 PDF에서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PDF라서 오늘 저는 방식을 PDF로 정했습니다. 코드가 있는데요. ISBN과 ECN 코드가 있는데요. ISBN 코드를 받으셔야지 서점에 유통이 돼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든지 기관 소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ISBN이고요. 전자출판물은 ECN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페이퍼에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시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ISBN 발급받는데 1,000원, ECN 발급받는데 1,000원. 그래서 전자책 한 권 출간하는데 2,000원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시 유페이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페이퍼에 들어가시면 일단 가입하시고 하시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각자 가입을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가입하는 단계는 넘어가고요. 자,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유캐시 충전이 나와요. 그럼 유캐시 충전은 저는 10,000원을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책을 한 권만 출간하시겠다 하면 한 2,000원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넉넉히 10,000원으로 해뒀습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누르시고 콘텐츠 등록 클릭하시고 오른쪽 아래에 전자책 등록이 있어요. 누르시고 자, 전자책 기본 정보에 전자책 제목을 적습니다. 저자를 적습니다. 근데 저자는 여기 저는 거룩한 땅이라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선생님들 본명을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네이버 인물 등록하실 때 저자로 등록이 돼요. 작가로. 제가 처음에 모르고 거룩한 땅이라고 책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작가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본명 적으시고 가로하셔서 예, 네, 예명 적으십니다. 그리고 출간 일자 적으시고요. 카테고리 그리고 두 개를 선택을 하십니다. 출판사는 유페이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부제목은 있으시면 적고 없으시면 생략합니다. 그리고 전자책 소개 100자 이상, 저자 소개 50자 이상. 그래서 오른쪽 아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누르십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 해놨죠. 자, 전자책 파일 등록을 하시고 PDF로 등록하셔야 돼요. EPUB으로 등록하시면 안 돼요. PDF 등록하시고 파일 선택에 우리가 PDF 파일로 책을 만들어 뒀잖아요. 그 파일을 올리시고 나머지는 그냥 두세요. 그리고 PDF 전자책 표지 파일 선택하셔서 표지 PNG 파일로 하신 거 올리시고 목차를 적습니다. 목차명 적으시고 목차 추가 페이지 번호 적으시고 목차 추가. 목차명 적으시고 페이지 번호 적으시고 목차 추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목차가 나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 판매 신청을 합니다. 판매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판매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 판매 가격이 있는데 판매 가격은 어느 부분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판권이죠. 한 건을 만들 때 가격하고 이거 적을 때 가격하고 마음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가격을 다르게 적으시면 승인이 안 돼요. 판권에 있는 가격을 꼭 적으시고 해시태그는 5개까지 되고요. 미리 보기 설정은 몇 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 독자한테 몇 개까지 보여드리겠다 적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이것까지 하시고 바로 등록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고 승인 난 다음에, 아, 왜 제 책은 알라딘에도 안 보이고 교보문고에 안 올라옵니까? 예스24에 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반 이상 돼요. 제가 경험상. 예, 제일 중요한 거. 가운데 판매 제휴사 선택. 별 한 개지만 제 마음은 별 5개입니다. 별 5개. 판매 제휴사 선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뭐가 나오냐면 제휴사 전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개가 없는데 갓피플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기독서적이 하나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내 책이 기독서적이다. 그러면 갓피플에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판매 제휴사 선택을 꼭 하셔야지 나중에 ISBN을 받고 예스24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판매 신청 완료 클릭.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ISBN을 발급을 받으셔야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ISBN 발급 신청 클릭하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책이 보이죠? 1,000원 돼 있어요. 그리고 결제를 지금 1,000원에 결제하겠다.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발급 신청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발급 신청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에 승인 대기가 나와요. 저게. 그러면 ECN 발급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ECN 발급 관리 클릭하시면 ECN 발급 신청 클릭하시고 또 1,000원 결제하시면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자, 판매 중 전자책을 보시면은 판매 중이라고 나오고 판매가 되지 않은 거는 승인 대기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많이 달려왔죠. 지금 뒷부분은 따라오기 힘드셨죠? 예, 그래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교환을 뒷부분을 드릴 거예요. 앞부분이 아니고 뉴페이퍼 등록하는 과정을 천천히 따라 하시라고 PDF 파일로 교환을 드릴 건데요. 자,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기 3줄 이상이면 더 좋겠습니다. 한국강사교육협회예요. 이제 특강 후기를 적어주시는데 특강 후기를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를 꼭 바르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시면 재발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환은 특강 후기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기는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내일 자정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새벽 1시에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약속이니까 12시까지 취합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그 주 일요일에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메일 주소 바르게 적어주세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2,000원이면 전자출판이 가능합니다. 예, 판매하던 거 중지하시면 돼요. 나사 모양 누르고 어떤 거 눌러야 하나요? 방금 눌렀던 나사 모양이면 설정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콘텐츠 등록을 누르시면 돼요. 콘텐츠 등록.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성기섭 선생님, 질문 받아달라고 했는데 어디에 질문이 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어느 부분이 질문인지. 예. 혹시 제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지나갔으면 출강 후기에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작권 문제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출처를 밝히시고 이 이미지는 어디에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미지 아래에다 조그맣게 적기도 하고요. 저는 또 그 표지에다가 밝히기도 합니다.
후기 메일을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 정덕경 강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공유 중지했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전자책에 관심이 많으셔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카페에도 올려주시고 하시면, 그리고 이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 전자책에 그 AI로 만든 거는 50% 이상이면,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실 때, 그 유페이퍼든 어디 등록하실 때 아마 거기 명시하라고 안내가 뜰 거예요. 100%내 작품이 아니고 50% 이상이면 AI를 등록할 때 써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나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잠시만요. PPT에 네, 나온 선생님들. 스토리를 전체를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저의, 작가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이 이입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가 방향을 바꿔서 맞춰보시고, 덜어는 표지에다가 지은이, 송원실, 챗GPT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출강 후기에 같이 남겨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왼쪽에 보이시죠? 지금 여기 리얼 후기에 금요 특강 수강 후기 여기 들어가셔서 수강 후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 중에 그 이메일이 개인정보라서 쪽지를 보내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쪽지로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말씀해 주실 강사님 계실까요? 다들 다 이메일을 저희 거기다 주셨었는데 한 분이 네, 백서진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쪽지를 남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쪽지는 따로 관리를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메일을 이렇게 공유하는 걸 좀 꺼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카페에 공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는, 혹시 김현빈 선생님은 카페에 혹시 가입을 아직 안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박미승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카페에 주소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들어오셨으면 카페에 가입하셨을 거예요. 네, 오늘 갑자기 이제 저희 방이 갑자기 후끈해졌습니다. 전자책. 네, 다들 전자책 작가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로 거듭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다 해소가 되셨을까요, 선생님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송은실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자유롭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일 또 토요 특강은 김은비 강사님의 또 토요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